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더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 솔루션이즘이라고 했잖아요. 제 7장. 뭐 솔루션이즘에 조금 보충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솔루션이즘이라는 게 뭐냐? 아까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했잖아요. 영국 대처 전 총리가 슬로건이었어요. 대안은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해결책을 찾는데 충분히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막판에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면서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에 리버럴리스트 있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장 논리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장 논리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자율이 또 지식인이라는 그 미명 아래 어떤 스스로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는 걸 보면 대단히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해결책. 우리가 좀만 우리가 해결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 그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블로그에 막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의 어디서 어디까지 갔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이 사생활이 막 노출이 되고 막 그런 거. 사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또 간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확 휘어잡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이 솔루션이즘에 우리가 살이 접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하면 그렇게 간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맞춤식이라고 할까나 좀 적합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즘은 사실은 요즘에 제가 가장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어떤 쉽고 간편한 해결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시민운동을 하면 시민운동은 시민운동가로서의 그거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또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이것이 어떤 공명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식이 깬 사회가 되고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이 시민운동가들이 그래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뭔가 사회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게 정권에 막 들어가는 거야. 정권에 들어가고 또는 어디 정부 부처에 들어가고 또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도대체 소를 키웁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다 나서 버리면 누가 이 소를 키워요? 그러면 누군가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민운동하면서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권에 막 들어가는 거야. 또 공무원이 되면서 그 반대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다음에 시민운동을 누가 믿겠어요? 저 친구 말이야 정치하려고 한다든가 국회의원 하려고 한다든가 다 꿍꿍이가 있다든가 어떤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 솔루션이즘이 저로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시민성, 시민사회에 가장 우려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못 모르고 막 생각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이 사회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건강한 이제 이 시민 사회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한 번쯤 진짜 이 어떤 시민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아마 시민 운동도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에는 보면 그러잖아요. 참여연대 하면은 거의 뭡니까? 참여연대 하면은 거의 뭐 그잖아요. 청와대 가는 어떤 그렇잖아요. 다이렉트 코스잖아요. 과거에 김앤장이 보수 정권의 청와대로 가는 다이렉트 코스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의식이 깼으면 좋겠어요. 깨고 나서 나는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뉴노멀 시대의 키워드는 제가 언택이라 했잖아요. 언택이라 해서 디스커넥티드는 아니거든요. 언택이라 해서 커넥션을 끊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커넥션을 갖자는 거예요. 커넥션은 왜냐? 바로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논의 또는 어떤 의견, 담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은 계속 갖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혹시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두 명의 주인공 나오잖아요. 톰 크루즈하고 에밀리 블런트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크루즈가 나는 이제 극중에서 얘기하죠. 극중에서 I'm not a soldier. 나는 군인이 아니야. 얘기하니까 블런트가 맞아. 너는 무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무기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극중의 병사이자 무기인 이 톰 크루즈가 인간의 팔과 다리 이런 것을 첨단 무기로 이렇게 증강한 전사이거든요. 이게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는 가상이죠. VR이고 또 AR은 증강현실, 오규멘티드 리얼리티 이 기술이 총동원하면서 이 극중 주인공이 이렇게 뭡니까? 거의 무기예요, 무기. 무기인데 이게 우리의 암담한 우리가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래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영화는 항상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비대면에 또 인간과 이제 뭡니까? 비대면을 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비인간성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영화 뭐 채피라는 영화도 있어요. 뭐 로봇, 뭐 인간의 어떤 뇌파, 두뇌 감으로 원격 조정해 거대 로봇을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영화 중에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로게이트. 이건 이제 포스트 휴먼 영화인데 인간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사람 크기의 이 캡슐 안에서 뇌파로 자기의 어떤 분신을 조정하는 거야. 나랑 똑같이 생긴 이런 거 분신을 통해서 어떤 아바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바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묵시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영화라는 게. 이런 영화들을 보면 마치 꼭 우리 뭐 미래의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우리가 또 봤던 매트리스 영화도 비슷한 영화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버추얼 세계와 리얼티 세계를 막 오가면서 이것은 사실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는 뭐 당연히 이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가 아니고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로 다가오는 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AI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속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떤 묵시록적인 상황은 아니고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게 4차 산업. 4차 AI면 모르겠어요. 이 막대한 어떤 실험열.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어디 강원도 속초에 횟집에서 이 음식을 로봇이 나른다고 KBS인가 어디 방송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에서 막 그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면서 리포터 하는 사람이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암담하게 느꼈어요. 야, 저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참 아니 거기에 식당에서 뭡니까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음식 거기에 나르고 찬반 이렇게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분들이 하루 일당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라서 손님도 별로 안 오고 이러니까 아마 또 어떤 전염병에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로봇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걸 또 앞으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영난을 헤쳐가야 할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그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 불평등의 경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얼마 전에 우리가 쿠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배달 업체 하고 보니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택배하는 분들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과로사로 막 요즘에 팍팍 쓰러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뜨끔했어요. 요즘에 막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배달 많이 시키면 환경도 오염이 되고, 왜냐? 나무를 만큼 많이 베야 되잖아요. 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과로사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이게 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언택트 디바이드 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택트 디바이드. 근데 언택트 디바이드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디바이드를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디바이드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인식의 디바이드 이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디바이드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인식의 디바이드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그래 언택트 시대이니까 당연히 배달해서 먹어야지. 택배 시켜야지. 퀵 서비스 해야지. 이게 당연하게 생각이야. 국가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인식의 디바이드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디바이드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어떤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것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용어 이게 한자에서 이게 가져오거나 또 일본에서 가져온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 하면. 이게 사실은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소사이어티에서 이즘을 붙인 거야. 우리가 한번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굴러가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사회성을 가지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근데 영어가 어떻게 이 수입이 되면서 이상한 나라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커뮤니즘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 용어가 커뮤니즘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공산주의로 왜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한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산자가 재산이잖아요, 재산. 재산 산자인데 재산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재산을 공유하자는 거지. 커뮤니즘은 어떻게 재산을 공유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진보 진영의 학자들은 커뮤니즘을 옹호해. 자기도 커뮤니즘을 옹호해요. 또 주장을 해. 근데 자칫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오해를 받을까봐, 또 꼬뮤니스트라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오해를 받을까봐 꼬민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영어가 막 춤을 추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참 두려워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는 사회 있잖아요. 소사이어티라든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 번쯤 그 이데올로기를 한번 집어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가 불평등 이데올로기라는 무슨 책을 하나 썼잖아요. 이데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데올로기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하면은 대단히 우리가 어렵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우리가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데올로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살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나와 내 이웃과 또 좀 더 넓게는 이 커뮤니티와 더 넓게는 소사이어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빌리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생각하자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요지였습니다.